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이 세입자들의 고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고충, 갈등도 말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요, 대출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분쟁 조정 같은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도움 받을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물건 있죠? 여기에 갈까 말까? 혹은 살까 말까? 하는 분들 2077-6330번으로 전화주세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아 대표와 오늘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하루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 동안 들어온 부동산 뉴스들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 뉴스 꼽아놓고 있어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요, 90%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의 낙찰가율이 전달 대비 7.5% 뛰는 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 전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의 부동산 3법과 야당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빅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도 불리죠. 이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지난달 9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 소식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또 투자 시에도 유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점검해 주세요. 일단 경매 시장이 왜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 풍선 안에 공기량은 똑같아요. 근데 어딘가가 한쪽 방향을 누르게 되면 한쪽 방향의 공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돈의 자금 흐름은 부동산에 유입되는 경로가 어딘가에 따라서 어디는 이렇게 공기가 차오르고 어디는 이렇게 공기가 적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리듬을 타고 이렇게 순환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은 사실은 경매 시장과 이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또 종목이 가장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층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공급량에 대한 희소 가치 때문에 이렇게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8월 14일 날, 10월 15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앞으로도 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채무에 대한 변제, 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그 부담이 덜 해지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조금 줄었다 하는 부분. 나온 물건은 줄었는데 아까 풍선에 대한 얘기처럼 경매로 지금 나서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낙찰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올 초부터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83%에서요, 무려 88.8%까지 지금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2014년 전체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급에 대한 축소, 그리고 수요층들에 대한 좀 많아짐,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90% 정도의, 즉 100으로 살 수 있는데 90% 살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경매로 했을 때는 명도 비용이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비용들이 생긴다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라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낙찰되는 금액이 금매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높게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높은 그 낙찰가율을 하고 있는 데는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함 속에서 결국은 내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매물보다 높은 부분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꼭 경매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좀 더 현실적으로
그 근처에 가서 반드시 급매물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적정 금액의 낙찰을 필요하시면 하신다는 게 손해를 좀 경감할 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싼 부동산 뭐 물건 없나라고 해서 슉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낙찰 받아 오시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주변 공부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가요. 그 여야의 부동산 입법 전쟁 이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사실 이거를 빅딜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여당과 야당이 지금 그 부동산 법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맞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여당 측에서는 부동산 3법 해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조합 1가구 1주택에 대한 폐지를 논하고 있는데 네. 요만큼에 대한 법안 내용은 클지 몰라도요. 요 부분은 이 재건축이에요. 이 재건축에 대한 화두 하나 갖고 이렇게 목을 매는 모습도 그렇고요. 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전월세예요. 이 전월세는요. 사실 이 재건축을 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이죠. 사실 이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물론 이제 야당에서 내세우는 부분이 뭐 마이너 꼭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여당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지난 89년도에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전월세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냐 하면은 17%가 기본적으로 올랐고요. 예.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3%가 그냥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례를 통해서 봤을 경우라면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그쪽인데 사실 이 부분을 빅딜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여야가 서로 간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재건축이나 전월세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그리고 전월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다변화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꼭 통과돼야 될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낫지 이게 그 서민이나 국민들을 놓고 우롱하거나 줄다리기 하는 것도 참 정도 것이지. 이건 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꼭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갖고 빅딜로서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주 이 이슈로 저희가 얘기를 나눈대요. 네. 모쪼록 좀 국민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시죠. 부동산 전문가 20일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20명 가운데 16명이 내년 집값 상승률은 5% 미만의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2월 1일입니다. 12월. 내년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데 올해도 사실 돌아보면 좀 그냥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네. 내년도 시장 좀 내다봐 주시죠. 항상 중요한 건 앞으로 미래가 궁금한 거고요. 이 미래를 누가 예견하냐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 말고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5년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제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 집값 얼마나 오를까 이걸 제가 찔끔이라고 앞에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제 그 80%에 대한 부분이 5%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승률을 굉장히 적게 표현을 했고요. 5에서 10% 이상 미만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가 5% 나머지 또 보합이라든지 또 5% 미만 이런 식으로 올해를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또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요. 실제 우리들이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집값 말고 부동산 가격 말고 전세값은 얼마나 급등할까라는 부분이 대략 70%가 5에서 10% 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이라든지 또 30% 이상 폭등을 또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죠. 네. 어쨌든 전세금 상승이라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상도 그렇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상승 기류는 어쩔 수 없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 전세 금액이 좀 사라질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70%, 5%는 전세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또 언젠가 25%라는 분들은 10년 안에는 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마저도 사실은 전세는 어느 정도는 꾸준히 네.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전세라는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죠. 투자 적기. 자, 부동산 투자는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라고 네, 전문가 네.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이죠. 오. 12월을 6명이. 내년 이번 초에 달이네요, 이번 달? 예, 5명. 내년 중반 이후가 2명이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해 지금으로부터 내년 초반이라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사실 내년 한 중반 정도가 투자에 대한 적기 네. 그때까지가 적기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마다 틀리겠죠. 지금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놔뒀다가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종목마다 틀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재건축이라든지 그래도 리모델링 단지가 6명, 또 신규 분양 아파트가 10명이죠. 네. 자, 신규 분양 아파트는 누가 뭐라 해도 좋은 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도 내년에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뭐 단독 다우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투자 유망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신도시 이게 17분이나 이렇게 해당이 됐어요. 자, 지금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도 물론 어떤 투자처로서 괜찮을 듯하지만요. 이 부분이 이미 서울 수도권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했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지방이거든요. 지방에서는 2011년도가 좀 피크였다가요. 2012년도 점점점 같이 전체적인 수도권부터 모든 지방까지 다 가격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한다면 이 지방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은 조금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전망을 조금 전문가 그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어느 기관 단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 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으로 또 어떤 통계에 의한 국민들의 정서, 이런 전문가들의 예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맞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한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12월 한 달 내내는 이런 것들을 꼭 사례로 들어서 정말 2014년 또 2015년 한 해 또 더 나아가서 2016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전망을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 전망을 잘 보시면요. 이게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윤환 대표의 시각도 이곳에서 챙겨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세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 8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만나뵐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우리가 지금 중랑구 묵동인데요. 예. 거기는 다들 그 전셋값도 오르고 그런데 거기는 도대체 오르질 않아요. 6호선, 7호선, 1호선, 4호선이 다 돼 있어서 아주 교통도 좋고요. 예, 예. 여러모로 좋은데 왜 딴 데보다 오르지 않는지 그런 아주 오를 가망성이 없는 건지. 예, 예. 아니면 시청자님, 앞으로 뭐 오를 아파트 건지. 갖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가요? 극동 아파트요. 극동 아파트, 중랑구에 있는 극동 아파트. 왜 안 오른가? 예, 예. 분명히 좋아 예. 보이는데. 이유 좀 네? 찾아볼게요. 전달 네?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중랑구 묵동에 어떤 아파트죠? 극동 아파트요. 아, 그 태릉 입구역 그 남단에 있는 곳이죠? 네네네. 네, 극동 늘 푸른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상하게 여기가 지금 7호선 그리고 6호선하고 멀지 않죠? 직선거리로 봐서는 한 300m 정도 되는데, 네,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예, 있고. 요 정도면 뭐 더블 역세권에서 5분 거리인데 이상하게 집은 안 사고 집값이 안 오르니까 좀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요. 네.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이상하게 나도 한번 뭘 파나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나 이렇게 관심 분야가 되는 것처럼요. 네. 이 아파트의 단지 크기라든지요. 또 네. 신축 분양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사가 쏠려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 실상은 뚜껑 열고 이거를 할인점에서 내다 파는 상품으로 따진다면요. 굉장히 좋아요. 실수요자한테는 이만큼 좋은 아파트 또 이런 값어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안 오르는데 계속 안 오를 것 같으면 얼른 당장에 좀 팔고 다른 거를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좀 놔두든지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놔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 자, 나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역적으로 네. 이쪽 지역이 사실은 단점적으로 따진다면요. 네. 원래는 이쪽 지역도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왔던 곳입니다. 네. 근데 개발이 물 건너간 상태에서 네. 워낙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단지 형태고 지금 아파트가 98년 입주된 200세대도 안 되는 188세대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서는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을 네. 생각한다면 봉화산역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신내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아니면 너무 저 좋죠. 구리 남양주 쪽에 있는 뭐 별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분양 단지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네네. 요게 좀 한 1년, 2년 흘러서는요. 사실 요런 역세권 중에서 더블 역세권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매수에서 즉 전세에서 매수로 전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으로 자리 잡힐 거예요. 네. 지금 트렌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게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죠?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 때 한 네. 번 더 전세를 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팔고 가더라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세 비율이 거의 85%예요. 매매 금액 대비해서. 네네. 즉 그 집값으로 따지면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네.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 32평이다라고 하면은 매매 금액이 뭐 3억 2, 3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전세 금액은 뭐 2억 뭐 한 6천, 7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내가 이걸 팔고 났을 때 나한테 얻는 금액들은 사실은 별반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묻힌 자금들이 약 한 뭐 5천이 됐든 많긴 7천이 됐든 이렇게 된다면은 네. 요거에 놔뒀을 때 앞으로의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상승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지만 지금 현실은 네. 그래서 시대적 흐름상 지금 분양 시장에서 조금 내 어떤 부동산이 좀 각광을 받을 때가 결국은 더블 역세권으로 다시 회귀할 때가 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놔두세요. 아, 전세를 다시 놓으라고요? 예, 전세를 차라리 놓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전에 내년 5월 전이겠죠. 네. 불과 지금으로부터는 몇 개월 후가 되겠지만 그 후에 지금보다 가격이 약간 상승된
분위기가 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네네. 그때 팔 건지 아니면 2년을 더 기다리게 제가 이제 만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론 내도록 하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은 2년 정도 더 가져가는 거를 하되 일단은 내놓고 출발하세요. 내놓고. 그래야지만 시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내놓지 않고서는 아니, 절대 근데 시장을 거기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요. 네. 3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거진 최고가 파는 게 거진 4억대 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점점 안 오르는지 좀 더 내려가가지고 속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네. 대단지나 신축이나 분양되는 시장 아니고서 이런 부분들에 큰 관심이 안 놓여져 있는데 네. 앞으로의 관심사가 이런 역세권에 있는 나홀로라도 실속형 부동산, 즉 전세가 꾹 차 올라서 또다시 내년에 전세가 올라지면은 내년 내후년 전세가 올라지면 이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청자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답답하지만 또 추후에 저희가 그래도 다 답답해 하시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빨리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결돼 있을 거예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다가 혹시 전화를 끊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77-6330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인데요. 전화, 문자 저희 모두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님 전화가 끊겨서 빨리 전화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은환 대표님, 그 사이에 우리 세미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많은 분들 참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다고 하시던가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 경제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것을 조금 읽어드리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신 분들이 공부가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부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경제라는 부분이 경제학자만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경제의 일환이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드리게 된다면 시청자분들의 결론은 스스로 그거를 감을 빨리 익히고요.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스스로 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중요하지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아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서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님을 찾아가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뭐든지 우리가 답답하면 빠른 길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네. 인생에서 세 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와이프의 아내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 음성을 듣게 되면서 네, 이제 네. 경로를 찾아가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좀 빨리 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놔야 되는데 그게 발로 들리지는 않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이쪽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감을 잡고 움직이실 때 그게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가장 돈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얻어 가시고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참석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환 대표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좀 부동산 이 물건을 보는 그 안목을 조금 더 넓혀가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연락이 안 됐었던 우리 시청자분 있죠. 꼭 연락 주세요. 이은환 대표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도 물론 전화 받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돈 될 만한 매물 찾으러 나서 볼게요. 매일매일 3가지씩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계 슈퍼맨.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콕콕 매물 찝어주시는 우리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이죠. 시청에서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이 지역에 3만 세대의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그 3만 세대의 신도시 최중심에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잠시 뒤 부가현 3구역 가볼 거고요. 이번에는 박일건 대표의 물건 볼게요. 슈퍼맨이 있다면 또 제 오른쪽에는 미스터 역세권이 계십니다. 역세권 매물만 집중적으로 파시는 박일건 대표님. 오늘 어디예요? 네, 두 군데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용산권으로 가볼 텐데, 용산권에서도 재개발 예정지인 효창공원 역세권으로 먼저 가보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요. 향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송파구 석천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매물 열어보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1가 먼저 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남역에서 걸어서 4분, 그리고 1호선 남영역에선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올해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6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건 대표의 매물이에요. 한번 볼게요. 용산구 원효로 1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산권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단부로 내려가 용산 역세권이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삼각지 역세권, 그리고 숙대 역세권, 또 좌측으로 가시면 공동 역세권까지도 전철로 한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6호선 효창공원 압력까지는 3, 4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경의선이 또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가장 교통망이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에 또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도심권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권에서도 미래가치뿐만 아니고 현재가치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도 있지만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면 드디어 용산민족공원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용산민족공원까지도 전철로 이용하시면 한 정거장, 걸어서도 약 1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민족공원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본 지역은 효창공원 역세권 7구역 예정구역으로서 향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치를 누리시면서 앞으로 3, 4년 후에 용산 역세권 개발과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단기간 안에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으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어디인지 알죠. 근데 원효로 1가 하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대표님. 네, 앞서 제가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망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압력 3,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또한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개통이 됐을 때는 더블 역세권, 그리고 1호선 남영역이나 4호선 숙명여자대학교 입구역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걸어 내려가시고 전철 한 정거장만 이용하시면 바로 용산 역세권입니다. 용산 역세권은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산 역세권 개발의 후광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에 뭐 삼각지 역세권이나 공동 역세권,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목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변에 교통망도 교통망이지만 학교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프라에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에서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개발 외에도 용산 지역에 이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를 다 쳐놓고요.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와서 용산역 용산역 전면 3구역과 4구역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중에 있고요.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무려 1,5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위치한 효창공원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과 효창공원 역세권의 중앙에 보시면 2,500억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해서 1,8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의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발 계획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올해와 내년, 후년에 용산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정도 후면 미군이 평택으로 이사가 완료가 되고요. 그때부터 80만 평이라는 정말 녹지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권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호재지만 본 지역은 용산 효창공원 7구역 예정구역으로서 향후 3, 4년 안에 개발 계획 확정됐을 시에는 단기간 안에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 얻을 수 있으시고요.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내외적인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 일정을 보니까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될 신축 건물일 것 같네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본 매물은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투룸 주택, 신축 주택으로서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에서 가장 좋은 로얄층과 구조를 3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엘리베이터까지 구비될 예정이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저희는 화면으로 나간 사진을 통해서 그 내부를 한번 봤어요. 가격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 2억 3,5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약 2,000에서 2,500 정도 저렴하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약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500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보증금 3,000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니까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직접적인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 충분하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의점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네, 효창공원 역세권, 특히 원효로 일가 쪽은 구릉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구릉지보다는 좀 평지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릉지보다는 다세대주택 투자할 때는 평지에 투자하는 것이 임대 수익률 면에서나 시세 차익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엔 부가현 뉴타운 상구역이에요. 가시죠. 부가현 뉴타운 상구역 단독주택입니다. 2, 5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매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매물이고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요? 네, 재개발 투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매물은요,
아주 소액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이주 시점에 임박해 있는 그런 매물치거든요. 아주 소액. 현재는 6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은요. 관리 처분이 나는 내년 이후가 되면 3천만 원으로 24평의 아파트를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쉽지 않은 기회인데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저렴한 급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이 아주 좋은 높은 또 사업성과 더불어 빠른 개발 속도가 특징입니다. 자, 3만 세대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이곳 3만 세대 그 중심에 부가현 3구역인데요. 이 단지가 가장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단지의 규모의 경제성에 의해서 그야말로 높은 사업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의한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6천만 원, 내년 이후에 3천만 원. 그것도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나머지 자금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이 되는 이때까지 3천만 원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 시에 이자만 후불제 저리로 내시게 되면은요. 24평 아파트 그냥 그대로 손에 쥐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실제 투자 주변의 가격을 계산해 보면요.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투자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더 우리는 정보를 더 가져가야 될 겁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입지적인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서울의 시청이죠. 시청에 바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전철역 한정거장입니다. 충정로역이죠.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 바로 여기서 바로 반경 5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 역인 아현역까지에 걸쳐 있는 구역이 바로 이 부가현 3구역이다. 자, 주변에는요. 계속적으로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3만 3천 세대, 도르민 뉴타운을 포함하면 3만 5천 세대가 되는데 이 도르민 뉴타운 아시다시피 경희궁 자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판이라 그러죠. 예, 1차에서 전부 분양 계약이 마무리될 만큼 아주 인기리에 그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거기서 걸어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가현 뉴타운 3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가 더욱 좋고 주변에 명문 대학교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죠.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이런 명문대들이 포진해 있고요. 특히 여의도와 서울 사대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업무직으로 가장 크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최적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안산이라는 자연공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자연, 교통, 미래가치, 주변의 개발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개발 진행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네, 아현 뉴타운 18,500세대, 부가현 뉴타운 12,500세대, 3만 1,000세대 중에 여기는 4,602세대입니다.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시공사도 두 곳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 롯데캐슬과 GS 자이 이렇게 두 시공사가 브랜드같이 1인 기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이미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를 두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면 우리가 등산으로 치면은 구분홍선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될 만큼 이미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소액인데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018년에 입주가 될 때 내년에 이주가 시작되고 내후년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로얄 증증비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이 매물은 24평의 아파트 입주권이 100% 확보되어 있는 무허가 주택 1년에 토지 사용료 9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또 얼마나 높아질까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이 지역은요.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가 커다란 것이 장점입니다. 자, 서울에 가장 크게 개발 진행되는 곳이 상암 DMC, 용산, 서울 북부역, 북부 역세권, 그다음에 사대문입니다. 거기가 반경 5km 내 전부 포진해 있고요. 서울의 2030 플랜에 근거해봐도요.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서울 사대문의 그 기대 가치는 앞으로 크게 높아질 것인데 그 중심 지역에 바로 이곳 부가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적인 측면들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데 관리처분 인가의 조합원 분양가가 불과 4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현 3구의 현재 입주 시의 가격 9월, 10월, 11월 이번에 입주가 마무리되는데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이면 현재 조합원 분양가 4억 원 대비해서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 당연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미엄을 빼고 나서도 실제로 내가 24평을 아파트 받기 위해서 2014년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4억 6,500만 원 정도. 자, 그렇다면 시세 차익에서 이자 부분을 빼고도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금 얼마 들어가냐면 6천만 원 정도 투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천만 원일 때 내년에는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 최소 이주비가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이주비를 받아서 임대가 지불하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3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 자, 그럼 매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매매 가격은 불과, 이 매매 가격 자체는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 매물이 있지? 그렇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주택인데도요, 토지 대장, 무허가 대장에 이 100% 등재되어 있어 24평 아파트 100%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자, 임대가가 2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는 실투자비 6천만 원. 자,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에 의해서 이주비가 지불이 되면 실제 투자비는 3천만 원. 그것도 잔금시까지 한 푼도 더 들어가지 않는 아주 매물이 뛰어난 그런 입지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분석하시면서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보면 좀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신 그런 뭐 대상이 있을까요? 요즘 집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증여세 한 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매물이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새로 시작하면서 서울의 최중심에 미래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증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 그 은퇴 세대들의 노후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이 최중심에 기대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안정된 월세 수입에 의해서 노후가 아주 풍요롭게 된다. 지방에 계셔도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반면 유의점 한 가지 있다면 점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워낙 단지가 크니까 예상보다 조금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요, 사업성이 좋고 조합원들이 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2015, 18년에 그대로 입주가 예상되는데 더더구나 이 매물은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100% 보장하건대 제가 확인을 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세 번째 매물입니다. 박일권 대표의 매물 만나보시죠.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500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으로 점검을 해드립니다. 박일권 대표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이 매물은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첫 번째로는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송파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큰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매물에서 도보 7, 8분만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제1롯데월드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가보신 분 다들 말씀하시는 게 석촌역 진짜 너무 가깝고 제1롯데월드 타워 너무 가까워서 임차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만큼 그런 호재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 초에는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내후년 초에는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매물은 8호선 석촌역을 도보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지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석촌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9호선 연장선 개통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은 잠실 역세권과 석촌 역세권, 송파대로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송파구에서 가장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통적인 인프라망, 그리고 학군들, 또한 석촌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에 의해서 현재 가치보다 더욱더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따라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위치 좋다, 살기 좋다 그런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네, 본 매물은 8호선 석촌역 도보 3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 3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석촌호수, 바로 5분 정도만 더 올라가시면 잠실역과 제6롯데월드 타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연 환경적인 인프라에서 잘 갖춰져 있고요. 교통망도 지금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송파권역에서 가장 좋은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송파대로변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라서 종사형도 가능합니다. 종사형이 되면서 개발 가치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면에서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확실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개발 소식들이 또 워낙 이곳에 많으니까요.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제1롯데월드 타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매물에서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개발 호재들 9호선 연장선 개통, 그리고 또 본 매물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만 가시면 방이동입니다. 방이동도 그런 관광 특구로서 진행이 되고요. 송파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으로는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또 교통망 쪽으로는 KTX 수소 역사라든지 정말 이루 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됐을 시에는 세정거장만 가시면 삼성동 한전부지와도 접근성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향후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종사형과 개발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요. 방 2개로 구성된 이 매물인데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대표님? 특징 점검해 주세요.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2월 말에서 따뜻한 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룸 구조와 넓은 거실, 실평형 자체가 13평형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특히 본 매물을 시공하는 시공업체는 송파권역에서 최고급 빌라만을 시공하는 전문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급 내외장 마감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브랜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떠한 매물보다도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격 들어봐야 되겠죠?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2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임대 수익률을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실 때는 보증금 3천에 보수적으로 90만 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입지도 굉장히 좋고 건물에 대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저평가돼 있지만 9호선 연장선과 제1롯데월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통되면 지금 임대가보다 최소한 20-30% 이상 임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8%에서 9% 정도의 임대 수익률, 앞으로 10% 넘어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석촌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면 임대수익, 시세차익이면 시세차익, 강남권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매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위해서 유의점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그 석촌 역세권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싱글 역세권보다는 아무래도
더블,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것이 임대 수익률 면에서나 향후 시세 차익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싱글 역세권보다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매물 들여다보고 왔어요. 저희 양파석 대표께서는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데요. 어느 곳에서 언제 열리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설계 챙겨드립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 정보는요, 방송 후에도 전화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파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